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에게 4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토트넘이 공격적으로는 좋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같이 나타난 경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센터백들의 모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수비를 할 때 1순위로 중요한 지역은 바로 센터백들이 있는 중앙 후방입니다. 골대 코앞이라서 여기가 뚫리면 바로 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여기 수비는 두터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선 여기 수비를 어떻게 흔드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많이 노려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입니다. 완전히 중앙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측면인 것도 아닌 곳이죠. 그리고 완전히 중앙만큼 위험하진 않지만 충분히 슈팅을 노릴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누군가가 침투해서 볼을 받게 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선 이제 센터백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흔들림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토트넘의 수비에 대한 것이 중점이긴 하지만 지금 토트넘도 공격할 때 이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윙어로 나온 페리시치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니까 바르셀로나의 풀백이 페리시치를 막으러 오는 중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센터백과 순간적으로 거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레길론이 침투하면서 노렸고, 페리시치도 이에 맞춰서 좋은 타이밍의 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최종적으로 결국 센터백 중 하나를 측면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지역인 중앙의 상황을 보면 여길 타격하려고 침투하는 3명의 선수가 보이죠. 근데 이걸 막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선수도 똑같이 셋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나마도 원래는 측면을 막아야 할 풀백이 여기를 지원한 덕분에 중앙 숫자는 맞출 수가 있게 된 건데요. 풀백으로서 이 판단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서 필연적으로 반대쪽 측면에 넓게 서 있던 스킵한테는 공간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레길로는 측면이 아니라 중앙에 있던 로셀소한테 넘겨졌는데, 여기에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측면으로 흐르게 됐거든요. 덕분에 자유롭게 있던 스킵한테 기회가 돌아갔고 여기에서 득점까지 터뜨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1년의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상대의 측면 공격을 막기 위해서 풀백이 끌려나갈 때 그 틈을 노려 침투하는 선수를 막기 위해서 센터백도 여기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중앙 후방에 대한 수비가 헐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반대쪽에 있는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 여기를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대쪽 측면에서는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토트넘의 수비 문제를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의 과정에서 핵심은 결국 수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중앙 후방이며, 그걸 위해선 측면, 특히 반대쪽 측면은 일시적으로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제로 이번에 토트넘은 그 중앙 후방 자체를 너무 쉽게 허용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아라우호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앞을 보시면 로셀소가 아라우호를 압박하러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냅두면 아라우호가 직접 전진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당연한 일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게 중앙 후방 지역의 모습이에요. 먼저 산체스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려가는 페드리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셀소가 아라우호를 잡으러 중앙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슬쩍 하고 내려가는 페드리한테는 산체스가 붙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러면서 원래 산체스가 잡고 있어야 할 공간은 순간적으로 좀 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이걸 보고서 바로 앞으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페드리도 아라우호가 온전하게 볼을 잡은 걸 보니까 바로 앞으로 튀어나갔는데, 이러면서 토트넘은 순식간에 중앙 후방 지역을 2명에게나 내주게 됐습니다. 즉 골키퍼가 1대1도 아니고 2대2를 막아야 되는 그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다행히 여기에서 비카리오가 빠르게 튀어나와 처리하긴 했지만 공이 떨어지는 장소와 선수들의 위치를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게 흐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가장 중요한 중앙 후방 지역을 맞는 선수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비우게 된 공간을 다른 공격수가 침투하면서 그대로 공략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 토트넘의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지금도 아까와 비슷한 장면이에요. 슬쩍 내려온 하피냐한테 볼이 투입되는 중인데요. 이러니까 아까처럼 산체스가 압박하러 튀어나왔습니다. 덕분에 하피냐가 다시 백패스를 하게끔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상황에 벌써부터 그 움직임을 노리고 있는 선수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바로 아까도 침투했었던 페드리인데요.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모습이죠. 실제로 페드리는 산체스가 맞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번엔 레길론이 중앙으로 좁혀 있었던 데다가 패스 자체도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활용이 되진 못했는데요. 이러니까 산체스가 빠졌음에도 중앙 자체는 괜찮아 보이죠. 레길론과 포로가 크게 좁히면서 마치 3백처럼 위치한 덕분인데요. 하지만 이러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산체스의 공간을 커버하고자 이들이 중앙으로 좁힌 건 좋은데, 이러면서 이들의 측면을 막아줄 선수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 옆에 있는 레반도프스키를 보시면 지금 손으로 자기 앞쪽을 가리키고 있죠.
자기가 침투를 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패스를 보내란 겁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측면에 하나의 선수가 더 있었다면 레반도프스키를 2대1로 잡아낼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측면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롯이 포로가 혼자서 이를 막아야 됐어요. 게다가 볼이 한 번에 크게 전개되면서 다른 후방 선수들도 뒤로 크게 물러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중앙을 맡고 있는 다이어의 발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침투하는 페드리의 앞을 제대로 막아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이 이렇게 투입이 됐다면 바로 슈팅을 허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중앙을 막고자 풀백들이 크게 좁혔을 때 그들의 측면을 다른 누군가가 내려와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토트넘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수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윙어가 내려가서 돕는 게 자연스러웠겠죠. 이 장면이 거의 그런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더군요. 지금은 귄도안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전체적으로 왼쪽에 쏠렸기 때문에 포로가 거의 중앙까지 좁힌 상태죠. 그리고 위치상 포로는 지금 파티를 잡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니까 반대편에서 이미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마르코스 알론소는 잡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당연히 귄도안이 여기로 패스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가서 잡아야 됐냐? 솔로몬이 내려가서 잡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알론소가 이미 스타트를 끄는 지가 꽤 됐는데도 솔로몬은 이걸 도우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론소가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완전히 냅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포로가 측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포로가 원래 잡고 있던 파티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다이어는 이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질 못했죠. 다행스럽게도 산체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태클을 보이면서 이걸 막았지만 토트넘이 이날 왜 4골이나 먹히게 됐는지를 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토트넘은 분명히 공격적으로는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면이 많은 팀이라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